결국은 이 랩웍스를 개발하고 만든 그 업체에 계시는 교육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실 겁니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일단 여기 앞줄만 좀 라이트 꺼주세요. 앞줄만 안 돼도 다 꺼져요. 아 그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랩웍스를 제공하고 있는 프로캐스트 한국비서에서 나온 정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랩웍스라는 서지문헌 관리 툴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약 1시간 정도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간단하게 랩웍스라는 이제 크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 네. 이제 랩웍스라는 서지문헌 관리 툴에 대해서 주요 기능에 대해서 제가 한 2, 3분 정도 안내를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정 여시는 법과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안내를 하고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랩웍스입니다. 랩웍스는요, 레퍼런스 플러스 웍스라는 합성어를 가지고 있는 서지문헌 프로그램이고요. 랩웍스의 주요 기능은 레퍼런스 문헌들을 저장하고 관리하는 웹 베이스의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는 논문 같은 형태나 뭐 보고서 같은 형태 감기 걸려서 못 나오는데 네, 제 목소리가 지금 감기가 좀 걸려가지고요. 잘 안 나오는데 최대한 크게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랩웍스 이제 이용을 하실 때는 보통 예전에는 논문 진행하실 때 선생님들께서 뭐 이렇게 피지컬하게 책이나 뭐 책자 같은 형태로 되어져 있었던 자료 많이 활용하셨겠습니다만 요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스나 키스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필요하신 자료들을 검색을 하시고 그거하고 관련되어 있는 원하시는 자료들의 서지 정보들을 랩웍스 안으로 이제 저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고요. 그렇게 해서 저장된 서지 정보들은 폴더를 생성해서 조금 더 분류하고 또 조직적으로 좀 관리하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전자자원 행태의 모습으로만 제공이 되는 게 아니라요.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자료 중에서 뭐 텍스트북이거나 혹은 뭐 PDF 파일 형태로도 되어져 있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는 새 레퍼런스 입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인 서지 정보들을 넣어주시게 되면은요, 다른 전자자원의 또 서지 정보들과 함께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고요. 용량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이 걱정을 좀 하시는데 현재 무제한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시겠습니다. 아이디어 패스워드만 생성을 하시게 되면은요, 동일한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시고요.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중요한 좀 그 과정이겠습니다. 논문 작성 시에 보통 비빌리오그래피 생성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말로는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라고 합니다. 이런 리스트들을 만약에 원하시는 출력 수트를 맞춰서 제공을 하시게 되면 시간적인 소요가 되게 많이 일어나거나 혹은 정보의 누락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현재 랩웍스를 이용하시게 되면 약 4,000여 종의 출력 스타일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요. 다 선택하시고 원클릭으로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를 만드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이거는 웹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논문 작성이나 뭐 혹은 그 외에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MS 워드나 한글하고 연동을 해서 바로바로 좀 이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 안에서 라이트 사이트라는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주시게 되면 바로바로 이제 논문 진행을 하시면서 인용이나 각주 또는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까지 또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용 교육은요, 총 이렇게 해서 4단계로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랩웍스 계정이 없으실 것 같아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계정을 만들고요. 두 번째, 참고 문헌을 수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키스, 리스, 그 다음에 DBP와 키스, 리스 이렇게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해외에 나는 뭐 데이터베이스에서 자주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하시는 거 있으실까요? 엠스코하고 제이스코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개에서 또 반입하는 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랩웍스에서 모인 이런 서지 정보들을 관리하는 거 안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라이렌 사이트 설치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까지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계정을 생성하기 위해서는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학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여드릴게요. 맨 위쪽에서 전자정보, 그 다음에 학술 데이터베이스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다음과 같이 현재 구독하고 계시는 각 자료들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랩웍스라고 되어져 있는 탭을 클릭해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랩웍스 계정을 만드실 수 있는 지금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계정이 없으신 분들은 새 계정 등록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셔서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이메일 2번 넣어 주시고요.
계정 만드시는 방법은요, 그냥 일반 일반 이메일 만들어 주듯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고 다음 눌러서 이름과 연구 분야를 선택해 주셔서 이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더라는 필드로 만들어서 계정 만들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정 만들기 누르시게 되면 자동 로그인이 되실 거고요. 현재 이제 이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필요하신 서지 정보들을 이제 반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반입을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서울교육대학교 도서관을 통해서 저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갈 거고요. 일단 DBPR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PR 들어가셔서 페이지 클릭하시고 이동하시는데요. 저희 랩워크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반입하는 걸 안내하기 전에요. 저희 랩워크스를 이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환경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브라우저의 팝업 차단을 다 해제를 해주셔야지 서지 정보들이 정확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DBPR을 보시면서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릴게요. 일단 팝업 차단을 해제해 주셔야 된다는 것 좀 설정해 주시고요. 들어오셔서 검색창에다가 원하시는 혹은 갖고 계시는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자료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동심리 그냥 일반 키워드로 진행해 볼게요. 아동심리라는 키워드를 넣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쳐서 자료 검색을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각 자료들을 다 하나씩 확인을 하시고 필요해서 좀 이용을 하셔야겠다 생각되는 자료들을 앞에 버튼을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번에 인용하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랩워크스 안으로 바로 반입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안내해드린 이런 버튼들은 다 굳이 적으시지 않으셔도 돼요. 나중에 저희가 정리되어져 있는 페이지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 겁니다. 네.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인용하기라는 첫 번째 검색 결과물 중간 윗부분에 인용하기라는 지금 창이 있고요. 여기에서 마우스 살짝 올려두시면 옵션 중에 랩워크스라는 옵션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페이지 다시 한번 그 버튼 한번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창이 뜨게 됩니다. 이런 옵션들이 만약에 팝업 차단이 설정이 되어 있으면 나오지 않아서 저희 지사측으로 이렇게 많이 오세요. 그래서 꼭 팝업 차단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서지 정보 언어 선택을 한국어 자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한국어 선택하시면 되고요. 서지 내보내기도 랩워크스로 서지 내보내기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랩워크스로 서지 내보내기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환경 설정을 좀 해주셔야 되는 버전이 화면이 나올 텐데요. 현재 버전입니다. 간단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선생님들께서 보고 계시는 지금 랩워크스는 이 주황색 버전이고요. 현재 뉴 랩워크스가 릴리즈가 됐습니다만 아직 한국 기관 고객들 분들이 사용을 하시기에는 조금 필요한 아까 라이트 사이트 그 한글이라는 플러그인 설치가 아직 좀 계속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 뉴 랩워크스보다는 현재 버전으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제 그 버전 자체가 다 라이트 사이트라는 플러그인이 설치가 되면 완료가 되면 전체 기간이 업그레이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 주황색 버전을 선택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매번 이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아니라 하단에 이 메시지를 표시하지 않습니다라는 지금 메뉴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버튼 클릭하시고 선생님께서 사용하실 현재 버전의 랩워크스를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레퍼런스가 들어오게 되고요. 다음부터는 서지 반입하실 때 더 이상 이 안내 메시지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레퍼런스가 이제 반입이 되게 되면 몇 건의 레퍼런스가 반입이 됐는지 안내되어지게 되고요. 이 메시지 그냥 꺼주시고 안에서 선생님들께서 지금 반입하신 레퍼런스들을 여기 안에서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DBPR에서 해봤고요. 다시 도서관 홈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키스에서 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키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신 상황에서 동일하게 키워드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검색 결과 페이지로 들어가신 다음에 자료 똑같이 확인합니다. 그 다음 원하시는 자료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번에는 서지 반출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반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지 반출 클릭해 주시고 두 번째 있는 랩워크스 바로 가기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아까 같은 안내 메시지는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되고요. 선택하신 버전으로 바로 서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용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리스 많이 이용하실 것 같아서요. 리스 한번 이용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당 페이지 맨 하단에 있네요. 그래서 리스 들어가고 동일하게 이렇게 짝이 뜰 것 같고요. 기간 접속이 안 돼 있네요. 리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도 이제 상세 검색을 통해서 똑같이 하시는 방법 좀 동일하게 해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로그인 후에 이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속을 하시고요. 개인 계정이 있으시면 이제 접속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아까 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키워드를 넣어주시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리스 같은 경우에는요, 총 2가지의 자료 유형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 검색 페이지, 그 다음에 옆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료 유형별 페이지로 나눠지게 되고요. 지금 현재 보시는 통합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는 자료들을 다 건 바이 건 하나하나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는 2개 다 페이지, 그 자료 유형별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에서 다 이제 반입하는 것 안내를 해드리긴 할 거예요. 네, 학위 논문 같은 경우에 이제 처음에 제가 첫 번째는 자료를 선택을 해서 다시 한번 제가 필요한 자료다라는 좀 확인을 하고요. 이번에 내보내는 방법, 이번에는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반입을 하면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페이스북 아이콘 앞쪽에 내보내기라는 버튼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내보내기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처럼 다시 한번 그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더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서 레포웍스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내보내기 눌러주시게 되면은 까지 보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레퍼런스가 레포웍스 안으로 반입이 되게 됩니다. 반입하는 거 확인 가능하시고요. 동일하게 학위 논문 같은 경우 이제 이렇게 해서 건 바이 건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자료 유형별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쪽에 학위 논문 말고요. 분리 학술지 논문이라는 유형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확인을 해서 보게 되면 다음처럼 화면이 나타날 것 되고 똑같습니다. DBP와 키스에서 이용하셨던 것처럼 원하시는 자료 선택하신 다음에 이번에도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통해서 반출을 하면 됩니다. 내보내기 버튼은 정확도순 바로 대각선 하단에 지금 내보내기 위치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서지 정보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보내기까지 다 하게 됐고요. 이제 해외 데이터베이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넘어가셔서요. 자료 검색에서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넘어가시게 되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앱스코라는 데이터베이스가 위치해져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웹스코 같은 경우에는 해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까지만 지금 한국어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서 검색을 하실 때는 영문으로 된 키워드를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다시 한번 아동심 및 차일드 사이컬러지라는 키워드로 또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요. 이번에도 검색 눌러줍니다. 검색을 눌러주시게 되면 검색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지금 앱스코라는 DB에서는요, 조금 여태까지는 선택할 수 있는 체크박스가 앞쪽에 위치해져 있는데요. 조금 이 안에서는 좀 다릅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자료의 맨 우측에 보시면은 다음처럼 파일 형태의 지금 아이콘이 보이게 되고요. 필요하신 자료들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 자료들이 이렇게 노란 색깔로 바뀌게 됩니다. 쭉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지금 계속 우측에 폴더에 항목 있음이라는 또 다른 창이 뜨게 됩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모으신 자료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자료 선택이 다 끝났다 하시는 경우에는 폴더 보기를 넘어가서 선생님들께서 클릭하신 자료들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확인이 만약에 다 끝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반출을 하겠다 하시는 경우에 다시 한번 오른쪽 맨 하단에 보시면 반출 서지 관리 도구라는 지금 버튼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버튼 클릭하셔서 다음과 같은 옵션 페이지로 오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레포웍스로 직접 내보내기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내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시고요. 여기 안에서 저장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 다시 한번 웹복스 안으로 선택하신 서지 정보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처럼 넘어가게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이번에 JSTOR 넘어가서 또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보시면 JSTOR라는 또 해외 웹DB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요.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도 동일하게 해외 웹DB이기 때문에 키워드 넣어주시고 전체 결과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자료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안에서 들어오셔가지고 다시 한번 원하시는 자료들을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선택을 하시게 되면 지금 이 서치박스, 유형별 선택 박스 옆쪽으로 이런 지금 다시 버튼 하나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Export Selected Citations라는 버튼이 생기게 되고요. 메뉴를 클릭해서 좀 더 내려보시게 되면 Export RefWorks라는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 바로 지금 앱스코에서 하셨던 것처럼 클릭을 해주시면 다이렉트 익스포트 버튼을 통해서 원하시는 서지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거 이제 확인하셨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이제 반입하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놓은 저희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나서 안내를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모든 반입이 다 끝났다 생각이 드시면은 이제 안에서 좀 다시 또 활용하는 방법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이렇게 모든 이제 서지 정보들이 만약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제일 먼저 좀 많이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맨 아이콘 보면 이렇게 각 회색판 맨 끝쪽에 보시면은 다음처럼 아이콘들이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그 중에서 맨 우측에 있는 돋보기 모양의 버튼이고요. 여기 안에서는 선생님께서 모으신 그 서지 정보들의 상세 정보를 보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클릭해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요. 자료의 유형, 그 다음에 저자명, 갖고 오셨던 자료들의 기본적인 자료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거 말고 다른 자료를 한번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이시게 되는데요. 저희는 원문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서지 초록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원본을 갖고 오지는 않습니다. 대신 서지 초록이 만약에 제공되는 경우에는요, 다음처럼 초록을 갖고 오게 되고요. 나는 만약에 원문이 좀 보고 싶다 하시는 경우 있으실 텐데요. 그때는 이 링크라는 지금 URL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해당 페이지로 좀 넘어가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각각의 자료들 보시면 이렇게 링크라는 아마 안에 이런 URL이 붙어 있게 되고요. 버튼을 클릭하셔서 확인을 하시면 해당 원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세 정보를 통해서 원문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근데 이거 이용하실 때 조금 유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거는 지금 갖고 오신 페이지에서, 그러니까 즉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이 돼야지만 저희가 끌어올 수 있는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에 다 붙어 있는 건 아니고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링크라는 부분을 통해서 원문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으로 또 안내해드릴 기능은 편집 기능 안에 있습니다. 편집 기능 안에 그래서 이제 퍼스널 노트라는 기능이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보통 연구 노트라고 합니다. 연구 노트는 참고 문헌 추가 항목란을 확장해서 보시게 되면 노트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형태가 있고요. 출력 언어와 키워드 초록 주기 하단에 퍼스널 노트라는 지금 칸이 보이게 됩니다. 이 퍼스널 노트란에 선생님들께서 이 자료의 논문에 대한 혹은 자료에 대한 서머리를 좀 넣어줄 수도 있고요. 혹은 본문 발췌를 해서 인용하실 경우도 있으신데 그 부분을 조금 카피 앤 페이스트해서 넣으실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좀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좀 가장 쉽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쓰는 방법은요. 보통 이렇게 쓰시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이런 만약에 키워드를 넣는다 했을 때 선생님께서 가장 이해가 좀 빠르셨어요. 제가 이 자료를 지금 저희 논문에 30 인용구로 좀 쓰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 자료를 좀 쓰려고 제가 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이 퍼스널 노트 기능을 이용하려고 해요.
그 안에다가 바로 그냥 하고 제가 이런 키워드로 이 자료를 좀 기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저는 제가 기억할 수 있는 키워드를 넣어놨습니다. 여기 안에다 넣고 이거를 저장하겠습니다. 네, 저장하게 되면 모든 액션이 취해지게 되면 이렇게 우측 하단에 완료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이 된 걸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퍼스널 노트 기능을 넣어놨는데요. 왜 제가 서론 인용 1-1로 넣어놨냐면 선생님들께서 보통 서지정보들 이렇게 서지정보들을 모으시게 되면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모으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다 일일이 그 자료들을 기억하기 힘드실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료를 어떻게 쓸 건지도 좀 헷갈리시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근데 저희 레포웍스에서는 지금 이렇게 모여져 있는 레퍼런스 안에서도 다시 한번 재검색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뭐 저자명이나 혹은 타이틀명으로도 검색이 되고 방금 넣어놨던 퍼스널 노트에 남겨놓으셨던 키워드로도 또 한번 재검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 안에다가 넣고 검색을 하게 되면 네, 다음처럼 남겨놨던 제가 기억하기 좀 쉽게 남겨놨던 퍼스널 노트에 남겨놨던 키워드로도 다시 한번 재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으로 좀 이용을 하시라고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키워드 사용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퍼스널 노트를 좀 이용하셔서 갖고 계신 자료들을 잘 기억하시고 활용하시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퍼스널 노트까지 만약에 다 이용을 하셨고 그 다음에 안내해드릴 부분은요. 여기 새 레퍼런스 입력이라는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전자자원의 형태로 그 다음에 서지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는 자료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 레퍼런스 입력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기본적인 서지 정보들을 좀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 하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레퍼런스 타입이라고 지금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한국말로 바꿔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료 유형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이 자료 유형을 정확하게 선택을 해주시고 정보들을 넣어주셔야 나중에 선생님들께서 인용을 하셨을 때 그 투고 규정에 맞춰서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되게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정확한 자료 유형을 선택해 주셔서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북콜이라는 자료를 좀 선택을 해서요. 기본적인 서지 정보들을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안에 저자는요 말 그대로 저자명이고요. 그다음에 서명은 자료의 제목이나 논문의 제목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서지 정보들을 채워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마 이 기본적인 서지 정보들은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신 자료의 맨 뒷부분이나 앞부분에서 제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순차적으로 넣어주세요. 기본적인 판차, 그 다음에 출판사가 발행인지 모르지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정보가 다 만약 끝났다 하시고, 죄송합니다. 여기 만약에 첨부 파일을 나는 좀 여기 안에서 넣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 하단에 보시면 첨부 파일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파일 선택하셔서 이제 붙여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서 나는 좀 기본적으로 다 끝났다 하시는 경우에 저장 눌러주시면 되는데요. 아마 다음과 같은 좀 메시지가 나타나실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지금 한국인인 저자명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내 메시지가 나타나는 거고요. 이유는 보통 외국인 저자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콤마로 이름과 성을 구분 지어 주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본문의 인용 처리를 할 때 뭐 성이나 혹은 이름으로만 좀 본문의 인용 처리가 되는 서지 투구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보통 국내 저자인 경우에는 그냥 전체 이름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굳이 구분을 지어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이런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예를 눌러서 무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 눌러서 무시해 주시면 다시 한번 오른쪽에 지금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여기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다 끝났다 되는 경우에는 바로 X를 눌러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여기에서 저자명으로 잘 자료가 들어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 자료가 지금
들어와져 있는 거, 잘 저장이 되어져 있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새 레퍼런스 입력 기능까지 만약에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폴더를 만드셔서 이제 좀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은 폴더는 가장 좀 상위에 버튼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폴더 만들기 클릭하셔서 기본적으로 필요하신 폴더명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국아동심리라는 키워드를 넣었고요. 여기서 만들기 클릭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은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이시는 폴더란에 만들어져 있는 현재 제가 만든 폴더가 보입니다. 이 폴더에서 이건 상위 폴더가 될 거고요. 만약에 나는 하위 폴더를 좀 만들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만드신 폴더 위쪽에다가 마우스를 올려주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 하위 폴더 작성해 주시면 하위 폴더를 만들 수 있는 폴더가 이제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폴더 좀 만드실 때요. 하나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폴더의 그 정렬 순서가 기억부터 니글니글 나가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도 뭐 A, B, C, D 이런 식으로 지금 쭉 정렬이 되게 됩니다. 근데 꼭 이용하시다 보면 상위에 나는 폴더가 고정되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폴더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폴더명 앞쪽에 숫자를 넣어서 이제 1번이나 2번으로 해주시게 되면 그 숫자 넘버링에 따라서 고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 폴더를 좀 만들고 꼭 고정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앞쪽에다가 번호를 넣어서 폴더명을 좀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폴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원하시는 자료들을 이제 폴더 안으로 좀 넣어볼게요. 기본적으로 디폴트 값 2개가 잡혀 있는데요. 말 그대로 최근 반입된 자료 폴더는 시간의 흐름상 맨 마지막에 가져온 자료가 여기 폴더 안에 위치해져 있고요. 그다음 그 전에 갖고 왔었던 자료들은 폴더에 없음이라는 풀로 자동 이동을 하게 됩니다. 저희 기준에서는 DBP와 키스, 리스, 그 다음에 앱스코 DB까지는 지금 현재 이 폴더에 없음이라는 풀 안에 위치해져 있게 됩니다. 이동을 하실 때 다시 한번 폴더에 없음이라는 곳으로 들어오셔서요. 이제 자료들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넣어주실 때 보시면은 다 회색 바가 이렇게 위치해져 있고요. 여기 중간 윗부분에다가 마우스를 살짝 올려두시게 되면 화살표였던 부분이 지금 갈고리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갈고리 모양으로 바뀐 거 확인하신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쭉 끌어서 폴더 안으로 그냥 넣어주시면 자동 이동이 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회색 바 윗부분에 이렇게 이 중간 부분에다가 화살표를 살짝 올려줬습니다. 그러면 다음처럼 갈고리 모양으로 바뀌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클릭하시고 쭉 끌어서 폴더 안으로 넣어주시게 되면은 자료가 이동이 되게 됩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일일이 다 할 수 없으실 텐데요. 이럴 때 선택하실 수 있는 옵션이 지금 여기 위쪽에 레퍼런스, 그 다음에 버튼 3개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선택한 자료, 현재 페이지 자료, 그 다음 모든 자료 3개 이제 버튼으로 제공이 되고요. 여기에서 선택하신 옵션대로 다시 한번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습니다. 선택한 자료인 경우에는요, 말 그대로 자료를 선택하시고요. 이 위쪽에다 다시 한번 마우스를 올려두시고 갈고리 모양으로 바뀐 거 확인하신 다음에 클릭하시고 쭉 끌어서 폴더 안에 넣어주시면 선택한 자료만 들어가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자료들을 이 버튼을 통해서 좀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모든 자료 클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다 이동했고요. 폴더 안에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속 자료들을 좀 넣어주시고 또 좀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관리하실 수가 있게 되시겠고요. 그 다음에 안내해드릴 기능은 선생님들께서 아마 동일한 키워드로 계속 자료들을 모으시다 보면 중복되어져 있는 자료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이제 50개, 60개가 되기 시작하는 부분을 보이시지 않으실 거고요. 그런 경우에는 또 중복 검사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조금 관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중복 검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금 레포웍스라는 큰 아이콘 하단에 보시면 보기라는 곳에 위치해져 있고요. 거기에서 밑에서 두 번째
중복 레퍼런스 조회라는 지금 옵션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정확한 일치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중복된 자료들이 검색이 돼서 나오게 되고요. 중복된 자료들에서 자료가 검색이 되면 그 중에 2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체크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그때 이 상단에 있는 체크 버튼 이용해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이거 제가 안내를 해드릴 때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저희 지금 요 상단에 있는 버튼을 이제 많이 이용을 하시다 보면은요, 모든 자료 옵션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 중복된 자료를 삭제하시게 되면은 선택되어져 있는 자료가 삭제가 되는 게 아니라 전체 자료가 다 삭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삭제하시기 전에 꼼꼼히 확인을 좀 해주시면 네,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중복 검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는요, 제가 이 자료들을 다 좀 사용을 해서 전체 참고 모너 리스트를 만들려고 합니다. 하시는 방법은요, 폴더를 선택해 주시거나 혹은 사용하셨던 자료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맨 위쪽에 있는 참고 문헌 리스트를 만들기를 버튼을 이용합니다. 올라가셔서 선택하시고요. 출력 스타일 선택해서 확인을 하시고, 선생님께서 혹은 지도교수님께서 지금 받았던 출력 스타일 양식을 확인하신 다음에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참고 문헌 리스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현재 지금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가 한 번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카피 앤 페이스트 하셔가지고 필요하신 곳에다가 붙여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뭐 특별하게 뭐 다른 부분을 수정을 받겠다 하시는 경우가 있으신 경우에는 특히 이렇게 뭐 APA나 MLA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어서요. 특별하게 뭐 틀린 부분은 없으실 건데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 지사 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확인을 해서 다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도 또 다른 거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출력 스타일 선택이라고 했을 때 옵션을 내려서 보시게 되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몇 개의 툴 스타일들을 저희가 넣어놨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이 좀 번거로우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요거를 좀 정리를 하고요. 자주 사용하시는 투구 규정을 다시 이 안에다 즐겨찾기 형식으로 저장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참고 문헌 리스트 위쪽에 보시면 다시 한번 참고 문헌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되고요. 여기에서 즐겨 찾는 출력 스타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즐겨 찾는 출력 스타일로 들어가셔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창이 안내가 되게 되고요. 여기에서 필요하신 투고 규정이나 혹은 학회명을 검색을 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즐겨 찾는 출력 스타일 란을 좀 정리를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APA 오차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요. 제거하겠습니다. 제거하실 때에는 지금 마우스, 화살표, 왼쪽 화살표를 이용하시면 되고요. 선택하시고 바로 제거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카고 같은 경우에 대해서 저는 사용을 안 할 것 같아서요. 다 좀 제거를 쭉쭉 할게요. 하버드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다 제거를 하고요. 네, 부분까지만 총 이렇게 3개만 제가 확인을 좀 하고요. 여기 안에서 필요한 뭔가 패키지를 한번 좀 넣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이라는 패키지를 넣어볼까요? 너무 많은데. 지금 보니까 이렇게 교육이라고 쳤을 때요. 지금 선생님들께서 한 번쯤 보시거나 뭐 이용하셔야 되는 패키지 명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선생님께서 필요하신 패키지가 만약에 있다 하시는 경우에는 뭐 교육학 연구 오른쪽 버튼을 이용해서 추가하셔도 되겠고요. 네, 추가하시면은 되겠습니다. 저는 교육 심리 연구 패키지 넣어서 다시 한번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2개 지금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지금 패키지명을 추가했습니다. 이렇게 만약 필요하신 걸 다 추가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바로 특별하게 여기에는 저장 버튼이 없습니다. 그래서 X 눌러주시면 자동 저장이 되고요. 잘 들어가져 있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여기 참고 문헌 리스트 만들기 다시 한번 들어오셔서 버전을 확인했더니 정리하시고 추가하셨던 대로 지금 리스트가 다시 한번 보이는 것을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
들어서 참고문을 리스트만 되기 위해서 보게 되면 다른 형식으로 다시 또 추가 스타일이 제공이 되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웹에서 사용하는 방법 제가 안내해 드렸고요. 이번에는 아까 말씀드린 라이덴 사이트라는 플러그인 설치를 통해서 문서 작성하시면서 또 확인하는 방법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이게 다 처음 사용하시는 기능 지금 보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까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저희 나중에 한국지사측에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니까요. 그러면 나중에 또 네, 다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는 도구라는 곳에서 라이덴 사이트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설치를 좀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맨 위쪽에 보시면 도구라고 되어져 있고요. 여기에서 라이덴 사이트 페이지로 클릭합니다. 라이덴 사이트 페이지로 클릭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제 페이지가 또 안내가 되고 있고요. 워드 사용하신다 하시는 분 계세요? 워드. 나 MS 워드 사용한다. 없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MS 워드 사용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이덴 사이트 한글 이용하시는 경우에는요. Other Versions 클릭하셔서 맨 밑에 있는 라이덴 사이트 for 한글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설치하시는 방법은 일반 설치 프로그램하고 동일합니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뭐 실행이나 넥스트 바로 누르셔서 설치를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가 만약에 다 끝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버튼이 바탕화면에 생성이 되냐면요. 다음처럼 라이덴 사이트 한글이라는 바탕화면에 이런 아이콘이 버튼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안에 들어오셔서 더블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한글 파일이 열리면서 아마 로그인을 할 수 있는 창이 뜰 거예요. 이렇게 창이 뜨는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좀 안내를 할게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서울교대가 인증되고 있는 IP 레인지 내역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안에서 바로 기간 인증이 되고 로그인 하라는 지금 페이지로 이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집에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 화면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룹 코드를 이용해서 기간을 인증해달라는 아마 메시지가 먼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게 그룹 코드라는 거고요. 그 그룹 코드는 선생님들께서 맨 처음에 웹웍스 계정 만들 때 이메일 주소 넣으셨죠. 그 안으로 그룹 코드가 이미 보내져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기본 계정 정보도 함께. 참고로 말씀드리면 웹에서 할 때 기간 코드는 RWSNUE 치시면 돼요. RW, 네트워크, RWSNUE. 넣어주시면은 기간 인증이 되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다음과 같이 이용자 로그인 화면이 넘어오게 됩니다. 넘어오신 상태에서 바로 선생님께서 만드셨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다시 한번 이 라이덴 사이트 한글에 접속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다음처럼 화면이 보이시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저희가 다시 하나 안내를 해드리자면 맨 위쪽에 지금 메뉴들이 있습니다. 보기에서 폴더 하시면은 웹웍스 안에 만들어놨던 폴더들이 빨간색 글씨로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위 폴더 같은 경우에는 슬래시 되어져 있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를 만들게 해주고 있는 거고요. 여기 안에서 다시 한번 이 자료들을 또 보게 되면은 인용과 상세 정보 지금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저희 상세 정보를 통해서 뭐 해당 원문 페이지로 이동을 한다거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동일한 기능을 여기 안에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링크와 함께 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그 퍼스널 노트 기능에다가 남기셨던 키워드 있죠? 그거 안으로도 다시 한번 재검색이 또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자료 1-1 그다음에 간단하게 저는 이렇게 할게요. 넣으시게 되면 아까 선생님들께서 남겨주셨던 퍼스널 노트 자료의 기능들이 다시 한번 재검색이 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검색 이제 그 활용하실 수 있는 버튼들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기와 다시 폴더로 넘어가서 이번에는 아동심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오셨고요. 여기 안에서 이제 선생님께서 말대로 인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Always on Top이라는 버튼을 아마 선생님께서 선택을 해주시고 메뉴처럼 이용했다 하시는 경우에는 Always on Top을 설정해 주셔야 되고요. 안 해주시게 되면 문서 작업하실 때 이 버튼이 이렇게 계속 숨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메뉴처럼 좀 올려두고 사용해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Always on Top 클릭해 주시고 원하시는 위치에다가 자리 지정해 주신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제 문서 작업을 좀 하고 있다고 가정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도 안 되지만 이 정도 한번 제가 적었고요. 여기에서 적은 이 내용은 제가 이 드바인이라는 저자의 내용을 좀 갖고 왔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인용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본문에 인용 처리가 들어가야 될 곳에다가 커서를 두시고요. 마우스를 클릭 한번 해주시고 앞쪽에 보이는 인용이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서 주시게 되면 다음처럼 데이터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들어가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근데 선생님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이 부분은요. 코드화돼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선택하신 출력 양식에 맞춰서 본문 인용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이거 그냥 무시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전체 참고문 리스트 만들어주시면 원하시는 선택하신 출력 양식들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문서 작업하실 때는요. 그냥 무시하시고 원하시는 만큼 지금 레퍼런스를 입력 버튼을 눌러서 넣어주시면 되고요. 여기 지금 넣어지는데 다시 넣을게요. 다시 한번 넣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자료 확장해서요. 한글에서 설정이 문제인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자료를 본문에 인용하셨던 자료들에 대해서 명기 처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인용 누르고 그다음에 강지선 저장 누르고요. 쭉 지금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자료들을 본문에 인용 처리를 계속 명기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공마리아 저자와 공훈이 저자 넣고요. 이렇게 쭉 다 넣고 나서 만약에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이 경우에 선생님들께서 이제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요.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도 또한 맞춰서 넣어 주셔야 돼요.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 만들어 주실 때에는 그 자리 또한 지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보통은 페이퍼 맨 마지막 페이지에 이제 보통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가 들어가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로 하단에 만들도록 할게요.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가 들어가야 될 곳을 다시 한번 지정해 주시고 클릭하신 다음에 커서를 올려줬습니다. 이쪽으로 다시 올리셔서요. 이번에는 참고문헌 생성이라는 버튼에 들어가서 클릭을 해주시고 출력 스타일 안에서 원하시는 출력 스타일을 선택하신 다음에 참고문헌 생성 눌러줍니다. 눌러주시게 되면은 본문 내에 지금 처리가 투고 규정에 맞춰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참고문헌 리스트도 함께 생성돼서 만들어지는 거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이 안에서 지금 이제 만약에 수정을 난 좀 봐야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넣으신 이 명기 처리해주신 곳에 이렇게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다음처럼 빨간 색깔로 각가로가 잡히게 되고요. 이 각가로가 잡힌 상황에서 만약에 지금 복수인용이 있습니다. 근데 복수인용 말고요. 이 저자의 고은이 저자를 좀 삭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더니 다시 한번 각가로가 잡히는 거 확인됐고요. 그다음 맨 위쪽에 보시면 Edit Citation이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마 불이 들어오게 될 겁니다. 데이터가 없는 곳에는 아무리 두셔도 활성화가 되지 않고요. 자료가 들어가져 있는 곳에만 활성화가 되게 됩니다. 올라오셔서 Edit Citation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지금 들어가져 있던 저자명이 나타나게 되고요. 위에서 순서 변경 시에는 위아래라는 옵션을 통해서 이 참고문헌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고 만약 삭제를 하겠다 하시는 경우에는 제거라는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다음처럼 참고문헌을 제거하겠냐는 안내 메시지가 나타날 거고 확인 나오고요. 그다음에 변경사항 적용 누르게 되면 다음처럼
아까 두 개 중에 있었던 공마리아 저작권은 지금 암호 코드화돼서 다시 한번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삭제한 공은이 저자의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도 지금 남아져 있는 걸 확인 가능하시겠습니다. 근데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수정 보신 다음에 마지막 참고 문헌 생성 버튼으로 다시 한번 필요하신 출력 스타일 선택하시고 참고 문헌 생성 눌러주시게 되면 다시 한번 정상값으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저희 삭제가 안 돼 있었던 공은이 저자의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도 자동적으로 삭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문 내 인용 처리값과 그 다음에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가 세트로 같이 좀 수정되고 정리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논문 진행에 사용하실 때 이런 참고 문헌 리스트가 많게는 한 500개까지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힘든 부분이 이 본문의 인용과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의 그 매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이 기능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만약 각주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필요하실 텐데요. 각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한글에서 제일 먼저 각주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를 좀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하시는 방법은 각주가 들어가야 될 곳을 일단 제일 먼저 지정을 해주셔야 되는 건 맞고요. 그 다음에 입력에서 커서 두시고 클릭하십니다. 입력 들어가셔서 여기에서 주석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버전에서는. 네, 주석 들어가신 다음에 각주 눌러주시게 되면 위에 이렇게 각주 처리가 지금 숫자로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하단에 각주가 들어갈 수 있는 룸이 생기게 됩니다. 그냥 여기에서 바로 각주 처리가 들어갈 수 있는 하단 부분에다가 두시고 또 동일하게 원하시는 자료를 권미나 저자 만약에 제가 넣어보겠습니다. 인용 눌러주시게 되면 본문의 인용 처리하는 것처럼 코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자, 만약에 각주가 끝났다 하시는 경우에는 참고 문헌 생성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출력 스타일에서 각주가 허용이 되어져 있는 출력 스타일을 이용하셔야 돼요. 클릭하시고 참고 문헌 생성 눌러주시게 되면은 하단에 각주 처리가 되고 있고요. 다시 한번 전체 참고 문헌 리스트도 붙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용을 좀 해주시면은 선생님께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시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여기까지 궁금하신 점 혹시 있으세요? 제인은요? 네, 그거를 약간 논문에서 그 논문 저자가 다른 사람 거 인용하면 제가 그 원제가 걸 볼 수가 없어서 네네. 그걸 인용한 사람의 걸 인용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선생님 그런 자료를 보통 갖고 오시잖아요. 서지 정보를. 그렇게 안 하시고 바로 여기서 수기로 제인용으로. 제인은요? 네, 그러니까 원래 에피스타일은 제인용으로 쓸 정보를 한번 확인해볼까요? 제인 같은 경우에는 APA 스타일이라고 하셨죠? 여기에서 이거를 지금 안 되는 것 같고 죄인용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여태까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 요거까지 안내를 하고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볼게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죄인용이라고 해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문을 안 가졌지만 누군가의 저자에서 갖고 자료인 거잖아요. 그럼 제 생각에는 어쨌든 서지 정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그거에서 그냥 사용하시고 바로 참고문을 생성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프로세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오셔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희 네트워크 상세 안내 페이지 먼저 좀 하고요. 제가 드린 지금 이용률 책자는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네트워크 한글 상세 안내 페이지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어져 있으실 텐데요. 다음과 같은 페이지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아까 이제 저희가 계속 지금 이용해서 레퍼런스를 갖고 왔는데요. 레퍼런스 가져오게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게 되면 DB별 레퍼런스, 아까 저희가 왔다 갔다 했던 것들이 다 PDF 파일 형식으로 지금 정리가 돼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용자 혹시 동영상 교육 자료가 있습니다. 저처럼 다른 데 가셔서 교육하신 분 비디오가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보시고 좀 자주 익숙해지게끔 이용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지금 이렇게 안내를 했을 때 선생님들께서 되게 착각 많이 하시는 게 쉽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뭐 일주일, 2주일 있다 사용하시려고 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좀 어려우실 거예요. 어떤 위치나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 있는지 이게 조금 숙련이 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자주 이용하셨으면 좋겠고, 만약 잘 모르시겠다, 나 혹시 기억이 안 나신다 하시는 경우는 이 동영상 교육자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센 사이트 설치 문제 관련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함께 좀 확인하시고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 프로게스트 한국지사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바로 저 한글 서비스 밑에 보시면 저희 한국지사 연락처가 있으실 텐데요. 거기 보시고 이메일 주시면은 저희가 좀 확인을 해서 안내를 해드리니까요. 네,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거 안내 안 해드린 것 같은데 죄송해요. 보시면 아까 이 참고문헌 리스트 만들어서 출력 스타일에서 선생님들께서 자주 찾으시거나 혹은 뭐 들으셨던 학회지명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검색을 할 때 안 나오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제 저희 한국지사 측으로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학회지명의 투고 규정하고 최근에 투고가 된 논문 2부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1달 반에서 2달 사이 안으로 완성을 해서 안내 메시지를 드립니다. 이메일을 드리고요. 받으시면 동일하게 지금 이 안에 들어오셔서 즐겨찾는 출력 스타일에다가 받으신 학회지명 넣으시고 추가하셔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비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좀 이용하시면 더 자주 이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번거롭게 선생님들께서 어렵게 그냥 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서비스 쉽게 받으셔서 조금 더 쉽게 작성 활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 지금 아까 선생님 말고 또 다른 분도 있으실까요? 아까 새 레퍼런스 입력 기능을 초반에 설명해 주셨는데 네. 보통 저희가 그걸 활용할 일이 많을까요? 있는 거 가져와서 활용을 많이 할 텐데 그걸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경우가 언제 있을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자자원의 행태로 서지 정보들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텍스트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교수님이 이렇게 따로 주신 프린트물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그 자료 행태에 따라서 조금씩 바뀐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기에도 요즘 전자책 같은 경우에도 뭐 구글이나 뭐 이런 곳에서 활용하시면서 대부분 서류 정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개 중에 없는 정보가 분명히 있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새 레퍼런스 입력을 통해서 넣으시는 정보 중에 하나는 통계청에서 제공이 되는 통계 자료들입니다. 그런 자료들 같은 경우에 서류 정보를 이렇게 전자 형태로 제공되지 않아서요. 그때는 이제 저희 새 레퍼런스 입력을 통해서 서류 정보를 넣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단행본 지금 이제 저기 주로 전자저널 쪽으로 검색을 했지만 단행본도 찾으셔가지고 참고문헌 활용하실 거잖아요. 그런 건 우리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찾으셔서 랩벅스로 이동하셔도 되고 아니면 리스트에 가셔도 다 단행본 검색되니까 거기에서 랩벅스로 반출하셔도 되고요. 예, 거의 뭐 정말 특수한 자료 아니면은 전부 다 이 전자 형태에서 다 가져올 수 있으니까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뭐 없더라라고 정말 특이한 자료다라고 하시는 아까 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만드는 건 뭐였죠? 아까 이름이? 새 레퍼런스 입력. 예, 새 레퍼런스 입력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입력해서 넣으면 됩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보시니까 5학기 선생님도 계시는데 이 5학기 선생님들은 이제 벌써 다 담아놓고 다 지금 작성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크게 도움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 1, 3학기 선생님들은 논문 그 편집 단계에 있는 라이팅 사이트는 나중에 하시더라도 지금 계속 이거를 이용해서 그 내가 찾은 참고문헌을 여기다가 담아놓고 뭐 해외든 뭐 어디 국내 어디서든 로그인만 하면은 언제든지 내 참고문헌 활용하고 보실 수 있으니까 그 연습만 계속 하시면 나중에 논문 쓰실 때 라이팅 사이트까지 연계해서 바로 잘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소리가 좀 잘 안 나오는데